자, 이제 개장 준비 들어갑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자, 박수범 매니저님 빠르게 가죠. 오늘 개장을 임하는 입장에서 포인트 하나 정해주시면요. 네, 아무래도 뭐 최근에 기술주들, 뭐 상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둔화되는 흐름들이었는데, 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오늘은 좀 봐도 되지 않나. 뭐 기술적 반등은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과대 낙폭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나 뭐 경기 민감주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올라왔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국내 증시도 보게 되면 일부 특정 종목들은 좀 내려가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았던 종목들은 오히려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뭐 경기 민감주가 되었던 성장주가 되었던 가치주가 되었던 전반적으로 수급의 양호한 흐름들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좀 기간이 작년부터 해서 이제 거래일수록 9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혹시나 뭐 장중에 기관들이 순매수로 전환을 해준다면 그래도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더 저점을 잡고 반등 시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이라든가 셀트리온 삼형제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또 보게 되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셀트리온 형제들이 어제부터 또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자사주 매입도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도 하나의 또 박스피의 저점 위치에 놓여져 있어서 코스닥 상승 흐름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스닥의 상승, 이번 얘기가 좀 귀에 쏙 들어오네요. 김시은 연구원은 오늘 시장 포인트. 뭐 결론적으로 어려운 시장이고 뭐 뚜렷한 주도 섹터가 나타나기보다는 뭐 일부 테마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선이라든지 정책 관련주 그리고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시멘트 관련주들에 대한 그 긍정적인 모멘텀 있는 섹터에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뭐 지지부진한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따라서 이제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꼬여가고 있습니다. 뭐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뭐 개인 투자자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에 대한 그 흐름을 체크를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뭐 박스권 중심에서 수급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겠는데,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 뭐 조선 같은 그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유효한 종목군들 그냥 저점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대표적으로 뭐 DB 하이텍이라든지 HSD 엔진이라든지 뭐 기아 같은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아니면 뭐 용기 있게 조금 뭐 낙폭이 과대한 종목군들 중에 이제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나 게임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관련주 중에서는 이제 좀 특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제 위메이드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용기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뭐가 필요한 시점이? 용기. 뭐 하지만 뭐 예상가로 봤을 때 지금 다시 한번 좋아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덴트라든지 컴투스 맥스 같은 관심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격이 많이 이제 조정을 받은 단기 낙폭 과대, 이것도 하나의 시장에는 재료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뭐 포인트 두 분이 짚어주셨고 이제 개장 분위기 봐야 되는데 호가는 좀 들어옵니다, 그죠? 박수범 매니저님, 코스피 개장 호가. 네, 지금 이제 뭐 코스피 쪽에서 이제 대형주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가장 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도드라집니까?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이제 3.9%까지 좀 올라와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확산이 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3억 1천만 명이 넘어가는 누적 확진자 수가 좀 발생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뭐 100만 명 정도의 확진자 수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시장에는 일단 코로나 관련 수혜주들의 움직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는 뭐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는 부분들이 제약바이오 쪽 어제도 좋았어요. 어제도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해서 대체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뭐 SOL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지 지금 석유화학 쪽도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성장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이런 쪽은 지금 현재 밸류상 좀 더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이런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움직임들이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적인 포커스로 대응할 게 아니라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더 금일도 좋은 움직임이 좀 이어나갈 것을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기술주들이 반등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흐름들이 좀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애매한 시간이 끝내주셨어요. 코스닥을 봐야 됩니다. 코스닥 짧게 30초. 짧게 말씀드려보자면 네. 지금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게임즈, 메타버스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더불어서 뭐 중앙에너비스 같이 이제 원유 관련해 가지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 특히 뭐 원유 관련해서는 중앙에너비스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너비스의 그 주가 흐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네. 자, 개장 임박했으니까 문 열면 다시 시장 들어가겠습니다. 준비 들어가시죠. 자, 일단은 뭐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자재라고 하는 소재 쪽, 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과는 또 별개로 지금 뭐 수급도 그렇고 시세도 나오고 있고, 자, 이런 게 보이니까 관련 기업을 조금 더 하나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수범 매니저님, 오늘 준비하신 기업. 네, 오늘 제가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변동폭이 좀 크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시장에 어떤 흐름을 좀 가져가는지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고려아연을 좀 들고 고려아연, 나왔습니다. 네. 네. 고려아연도 지금 현재 뭐 0.7%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고려아연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가파른 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간밤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긴축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더 긴 안목으로 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 좀 긍정적인 미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국내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미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률 내일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CPI가 좀 발표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PPI가 발표되는데 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고물가 시대랑 일단 우리는 지금 이제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저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세계은행이었죠. 세계은행 쪽에서 작년에 5%가 넘는 좀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대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 2023년으로 가면 3%대 점점 가면 갈수록 매년 성장률 하락을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물가는 올라가고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저성장 국면에 놓여져 있다면 이걸 우리가 하나의 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은 뭐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굉장히 심했었고 석유 파동의 1파, 2파가 왔을 때 1960년, 70년대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 상승률은 굉장히 내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나와줄 것을 보고 있고 PPI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다면 아무래도 내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성장주보다는 아무래도 좀 원자재 쪽이 좀 강하지 않겠냐라는 관점에서 고려아연을 좀 들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고려아연 지금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현재가 매수 대응이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목표가는 일단 좀 58만 원을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큰 수익률보다는 시장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8만 원에서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범 매니저는 고려아연. 네. 지난주에는 KCC였나요? 아니,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렸는데 에어로스페이스. 시장이 정말 안 좋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잘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만들어주는 종목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은 연구원은 오늘 기업 뭘 보시겠어요? 저는 HSD 엔진 가져와 봤습니다. HSD 엔진.
네네. 조선업을 볼 때 뭐 조선 3사뿐만 아니라 뭐 그에 따라가는 종목군들 뭐 HSD 엔진이라든지 한국카본이라든지 관련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겠는데 조선사가 이제 뭐 연초부터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고요. 여전히 상승 추세 여력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용 엔진 전문 제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 세계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친환경 바람이 불면서 뭐 친환경 선박 전환에 대한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MO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뭐 규제를 내리겠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선박에서 굉장히 크게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듀얼 엔진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2배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부터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도 수주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 가격도 인상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 수익성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수주 산업 특성상 이제 엔진 계약을 맺은 시점과 이제 실제 수익으로 그 잡히기까지는 이제 시차가 존재를 하는데 작년 초부터 수주한 엔진들이 이제 실적적으로 반영이 되는 게 올해 2분기부터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 영업 손실에서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해는 영업이익이 전망치가 166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그 2배 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변수는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여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합병 여부. 네네. 아무래도 뭐 주요 고객사가 대우조선해양이다 보니까 현대중공업과 이제 합병을 하게 된다면 이제 또 HSD 엔진보다는 현대중공업의 엔진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합병 불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HSD 엔진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중국을 이제 뚫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그 조선사에 대해서 영업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인화전공이 이제 HSD 엔진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선박 엔진 수직 계열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기업의 시너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조선 업황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수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주가상 정배열 그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밴드가로 드릴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약보합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9,300원에서 9,680원 사이에서 그리도록 하겠고요. 그 손절가 21선 라인인 8,6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400원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장을 함께해 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윤 연구원과 MBN 골드의 박수범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